안녕하세요.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 김영진입니다. AWS AIML 특집 스페셜 웨비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제는 아마존 퍼스널라이즈를 사용하여 개인화된 추천 모델을 만들고 배포해 보기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 웨비나는 이론과 함께 실습 워크숍이 진행될 예정으로 실제로 서비스를 사용해 보면서 해당 서비스의 문제 해결 방식을 이해하고 또 어떻게 실제로 활용하게 되는지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세션은 총 1시간 남짓 진행될 예정이고요. 퍼스널라이즈를 처음 접하시는 개발자분들께 또는 어플리케이션의 개인화 추천을 손쉽게 접목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개인화 추천 개념과 비즈니스 케이스에 대해서 안내 드리고요. 다음으로 아마존 퍼스널라이즈 서비스의 개념, 또 구성 방법, 그리고 작년에 추가된 신규 기능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퍼스널라이즈의 주요 기능이나 동작 방법과 이를 활용한 비즈니스 구성 사례를 언급하면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론으로 소개해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개인별 상품 추천 워크숍을 통해서 함께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개인화 추천 케이스입니다. 오늘날 소비자가 접하는 많은 어플리케이션에 고객의 특성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양이 증가하는 속도가 매우 빨라졌으며 PC에서 모바일로 디바이스가 작아지며 맞춤형 추천은 중요한 것을 넘어 필수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개인화 추천은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고객의 관심사에 맞게 정보를 맞춤형으로 큐레이팅하여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고 단순히 인기 콘텐츠를 추천하는 것보다 개인의 취향 및 성향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추천해 주었을 때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이미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개인화 추천 개념에 대해서 인식하고 나면 많은 분들께서 개인화 추천이 우리 비즈니스나 어플리케이션에 꼭 필요한 거야? 라는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소비자가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기대한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화 추천이 더 이상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소비자의 63%가 개인화 추천 기능을 표준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커머스, 동영상 콘텐츠뿐만 아니라 산업군 전반에서 개인화 추천이 실제로 매출 향상과 상관성이 높다는 사례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마존닷컴의 경우 매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전체 페이지 뷰의 약 30% 정도가 이 추천 서비스 통해 가지고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존이 지속적으로 추천에 투자를 하고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개인화 추천을 구현하는 방법, 알고리즘은 왼쪽에 보이시는 컨텐츠 기반 필터링과 또 오른쪽에 보이시는 협업 필터링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컨텐츠 기반 필터링은 아이템의 특성에 따라서 유사한 아이템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이는 보다 전통적인 형태로 아이템의 유사성에 의해서 섹터를 나누는 기법이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가령 여러분의 고객 집단을 3개의 그룹, A, B, C 그룹으로 나누어서 마케팅을 다르게 하는 기법들도 바로 이 컨텐츠 기반 필터링을 활용한 전통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협업 필터링은 사용자와 아이템 간의 상호작용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사용자 또는 아이템 기반한 추천을 하는 것입니다. 현대는 이 협업 필터링은 보다 초개인화된 추천에 적합한 형태인데요. 예를 들어 우측에 보이시는 남성 고객이 파란색 아이템을, 여성 고객은 노란색 기반의 아이템을 구매했다고 가정을 해볼 때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해서 남성 고객에게는 파란색 아이템 노출을 증가시키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협업 필터링은 다시 유저 베이스드와 아이템 베이스드로 다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유저 베이스드 기반 협업 필터링은 유저가 기반이 돼서 예를 들어 유저 A가 구매했던 제품을 유저 B에게도 노출하는 거라면, 아이템 기반 협업 필터링은 이 아이템 항목이 기준이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텐트를 구매했던 아이템이 보인다고 하면 이제 침낭이나 뭐 다른 이런 캠핑에 관련된 아이템을 노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아이템 기반 협업 필터링이 정확도가 일반적으로 더 높습니다. 유명한 제품은 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취향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매를 한다는 거죠. 그럼 저희가 아마존 퍼스널라이즈를 만든 이유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닷컴은 20년 이상 경험을 가진 개인화의 선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 우리는 다양한 사용 사례에 대한 다양한 개인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찍이 인식을 했습니다. 머신러닝을 통해 실시간 데이터를 사용하는 일반 세그먼트가 아닌 개별 고객의 행동과 선호도에 따라 각각의 고유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목표는 모든 조직들이 우리의 학습된 내용을 활용해서 고객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경험을 생성하기 위해 고객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통해 기계학습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마존 퍼스널라이즈를 사용했을 때의 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과거 데이터가 없는 신규 사용자나 제품 또는 콘텐츠에 대해서 최대 50% 더 나은 권장 사항 등을 생성하는 것과 같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데이터는 비공개로 안전하게 암호화되어 있고 고객을 위한 권장 사항을 만드는 데만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데이터는 아마존닷컴과 공유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기존 웹사이트나 아니면 앱이나 SMS와 같은 이메일 마케팅 시스템과 손쉽게 통합을 해서 고객의 어떤 접점이나 개인화를 하실 수도 있고, 매니지드 서비스 기반이기 때문에 클릭 몇 번만으로 손쉽게 머신러닝 모델을 구축하고 트레이닝하고 배포하는 모든 작업을 손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 퍼스널라이즈의 석세스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퍼스널라이즈를 사용해서 매우 고무적인 결과를 보인 세 개의 고객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분데스리가는 공식 웹사이트에서 사용자당 기사 읽기 증가량이 한 67% 증가했고, 대표적인 또 글로벌 어떤 선도적인 프리미엄에서 이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마르코 폴로는 이 뉴스레터 캠페인을 구독하는 수십만 고객에게 제품 추천을 제공할 방법을 찾고 있던 중 이를 적용해서 제품 구매가 한 56%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또 국내 사례에서 롯데마트는 퍼스널라이즈를 사용해 가지고 이전에 이제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보다 추천 제품에 대한 반응이 약 한 5배 정도 증가해서 이제 월별 매출이 결과적으로는 이전에 이제 구매한 적이 없었던, 그래서 이제 구매하게 된 제품 수까지 최대 한 4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마존 퍼스널라이즈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카탈로그에 새 항목이 추가될 때 과거 이력 기록이 없는 것인데요. 우리는 이것을 이제 콜드 스타트 문제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이 권장 사항이 이제 관련성을 알리기 위해서 사용자에 대한 상호작용에 의존을 한다는 것인데요. 즉, 이런 아이템이 새 것이고 사용자 상호작용이 거의 없는 경우에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을 식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인기 상품은 더 많이 추천되고 새로운 신규 상품이 출시되기 어려운 이제 계속 인기를 얻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항목이 자주 새롭거나 빠르게 이제 변경되는 컨텐츠 카탈로그가 있는 경우에 특히 어려운데요. 이렇게 사용자가 발견하기 원하는 새 컨텐츠가 있는 경우 아마존 퍼스널라이즈의 이 아이템 익스플로레이션 웨이트, 이제 새 항목 탐색이라고 하는 것을 조정해 가지고 활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입력은 이제 자동으로 사용자에게 새 컨텐츠를 노출하는 것과 같은 가장 관련성이 높은 권장 사항을 제공하는 것에서 이게 적절한 균형값 같은 거를 맞추는 데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상호작용하지 않는, 되지 않았던 그런 아이템에 대한 거에 대한 뭐 중요한 신호가 있을 때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이 exploration weight는 보통 디폴트 값이 0.3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값이 1 쪽으로 가까워질수록 더 많이 탐색을 하고 0에서는 탐색을 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3인 경우 이게 70%는 인터랙션 데이터셋에서 30%는 아이템 데이터셋에서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익스플로이트 웨이트가 1쪽으로 간다고 하면은 100% 그렇다고 해 가지고 아이템 데이터셋에서 추천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극히 적은 확률로 이제 인터랙션 데이터셋도 참조를 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에 새롭게 출시된 사용자 경험 개인화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지능형 사용자 세분화라고 하는 유저 세그멘테이션이 출시가 됐습니다. 전통적으로 사용자 이 세분화는 이 수동으로 선별된 비즈니스 규칙에 의존해 가지고 사용자에 대한 의도를 가정해서 사전 정의된 대상을 분류했는데요. 이제 아마존 퍼스널라이즈를 사용하면 사용자 행동 데이터를 분석하고 머신러닝을 사용해서 보다 이제 지능적인 사용자 세그먼트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집단에서 특정 이렇게 영화나 제품 등과 같은 특정 항목에 관심 있는 사용자들을 식별해 가지고 이렇게 AWS 아이템 어피니티라고 하는 이렇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이제 지정된 항목에 대한 선호도나 이제 뭐 장르나 제품, 카테고리, 뭐 브랜드 등과 같은 이런 항목의 어떤 속성에 따라 사용자를 분류도 할 수 있고 또한 이게 관심이 가질 만한 특정 사용자에게 특정 컨텐츠를 이렇게 홍보할 수 있어서 마케팅 캠페인에 대한 참여도가 좀 더 높아지고 그리고 새로운 컨텐츠에 대한 사용자 확보가 더 쉬워져서 결과적으로는 마케팅 활용에 대한 투자 수익이 높아질 거라고 기대됩니다. 그리고 고객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카탈로그에 유용한 데이터가 많이 있는데도 있음에도 우리가 이와 같은 이제 구조화되지 않은 형식으로 인해 가지고 쉽게 간과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추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세부 정목은 어떤 항목 설명이나 영화, 뭐 시놉시스나 이렇게 리뷰 같은 데 이제 사실 갇혀 있는 데이터인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에 이제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아마존 퍼스널라이즈의 카탈로그 데이터를 추가하게 되면 자연어 처리를 사용해서 카탈로그의 비정형 텍스트에서 주요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합니다. 그런 다음 이 정보는 이제 권장 사항을 생성하는 데 자동으로 사용이 됩니다. 다만 이제 유저 퍼스널라이제이션이나 아니면 퍼스널라이즈 랭킹과 같은 레시피,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레시피가 알고리즘인데요. 근데 여기에서만 지원이 되고 또 영어에서만 지원이 되면 2만 글자로 제한이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가장 중요한 아마존 퍼스널라이즈가 그럼 어떻게 동작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세 개의 항목들이 머스트는 아닙니다. 네, 근데 개인화할 사용자 및 항목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세 가지 유형의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이벤트라고도 하는 이 사용자의 활동인데요. 인터랙션 데이터셋은 사용자와 항목 간 상호작용에서 발생한 과거나 아니면 실시간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사용자가 클릭이나 이제 구매, 뭐 시청했던 어떤 그 항목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데이터셋은 개인화를 위해 가장 강력한 신호를 가지고 있고 개인화에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유일한 데이터셋입니다. 두 번째 종류는 이제 데이터 세트라고 하는 항목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이 되는데요. 보통
뭐 가격대라든지 카탈로그 정보, 뭐 제품명, 세부 정보, 뭐 영화 제목 같은 이제 본질적으로 카탈로그의 어떤 정보입니다. 이 데이터셋에는 이제 선택 사항이긴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콜드 스타트와 같은 문제나 이런 거를 해결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 사용자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뭐 유저 메타데이터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성별이라든지 뭐 나이, 멤버십이라든지 아니면 뭐 충성도 같은 이런 맞춤형 개인화 모델을 학습하고 호스팅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비공개 API를 통해 가지고 이제 사용자에게 권장 사항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개인화를 위한 이제 단계에서는 보통 예 보통 우리가 인제 머신러닝 하는 어떤 그런 단계하고 같은 단계를 실행하게 되는데요. 준비된 데이터셋을 처리하기 위해서 데이터 그룹을 엮고 이를 가져와서 검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 이제 의미 있는 것을 식별하게 되고요. 그리고 올바른 알고리즘을 선택하는데 이제 퍼스널라이즈에서는 이를 이제 레시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맞춤화된 개인화된 모델을 학습하고 이제 최적화를 합니다. 뭐 이를 인제 솔루션 생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퍼스널라이즈에서는 하이퍼 파라미터 뭐 옵티마이제이션을 수행하진 않아요. 근데 일을 하고 싶다고 할 경우에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에 관련된 옵티마이저를 추로로 넣고 그리고 컨피그 객체를 포함시켜야지 동작이 됩니다. 생성된 솔루션을 활용하면 이제 배포를 해야겠죠. 이제 이 배포를 한다는 것을 이제 바로 캠페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기억하실 것은 인터랙션 데이터 준비, 그리고 레시피, 알고리즘 선택, 그리고 솔루션 생성, 그리고 모델을 호스팅하는 캠페인 여기까지라는 거 이것만 기억하셔도 오늘 세션에서 중요한 요소를 가져가시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혹은 배치 작업을 통해 가지고 추천 결과를 반영하시면 되는데요. 실시간 추천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모델에다가 다시 반영하는 것도 구현이 되어 있어요, 이제. 이를 이제 뭐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이벤트 트래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이제 필터 기능을 넣을 수가 있는데 필터는 뭐 include나 exclude 같은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뒤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셋과 스키마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먼저 데이터 준비 단계에선 총 3가지 종류의 입력 데이터셋이 AWS 제시한 적절한 형식과 그리고 스키마를 맞춰 가지고 여러분들이 S3에 업로드를 해야 합니다. 인터랙션 데이터는 이벤트라고 하는 사용자의 어떤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사용자가 클릭하거나 뭐 구매, 시청하는 그런 항목들이 포함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298번의 유저가 뭐 474번의 상품을 98년 1월 7일에 구매했다. 이런 등과 같은 기록의 모음입니다. 이런 인터랙션 데이터셋은 개인화 모델링에서 가장 강력한 데이터셋이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될 유일한 데이터셋입니다. 나머지 아이템과 유저에 대한 데이터셋은 추가적으로 알고리즘의 어떤 성능을 강화시키는 부스팅하기 위해서 선택적으로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템 데이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격이나 카테고리, 뭐 재고 여부, 뭐 상품명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 그리고 상품에 대한 특징 같은 걸 넣어 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템 카탈로그 데이터에 입력하지 않더라도 아마존 퍼스널라이즈를 당연히 실행할 수가 있지만 이제 새로운 신규 상품과 같은 이전 데이터에 대한 어떤 히스토리 기록이 없는 경우 이런 콜드 스타트 문제에서는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아이템 항목에 뭐 주라기 공원이나 이런 것도 이제 포함이 될 수 있겠죠. 이와 같이 이제 BJ형 테스트가 이제 자주 포함이 되는데 아이템 데이터는 75만 건의 최대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상 넣을 경우에는 좀 속도가 좀 느려지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점 이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 퍼스널라이즈에서 최신 자연어 처리 기술을 사용해 가지고
주요 정보를 자동으로 이제 추출하는 것도 여기 부분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제 유저 데이터는 사용자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별이나 나이, 뭐 충성도, 어떤 이런 것들 데이터죠. 이제 최대 이제 5천만 유저를 지원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마존 퍼스널라이즈 학습을 위해서는 최소 규모의 데이터셋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현재 인터랙션 데이터 기준으로 최소 한 1000건 이상의 유니크한 데이터셋을 CSV 파일 포맷 형식으로 준비하셔서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입력 데이터셋을 준비하는 이 첫 번째 단계만 잘 하셔도 아마존 퍼스널라이저를 사용하는데 준비가 절반 이상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사용하실 경우라면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거고, 주의할 거는 이 타임 스탬프가 이제 유닉스 이제 타임 포맷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럼 추천 알고리즘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상황별로 적절한 알고리즘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를 레시피라고 했죠. 이것을 사용해 가지고 훈련된 모델 결과물이 그리고 솔루션이고, 네, 개인화 추천을 위한 다양한 최신 기술 기반의 알고리즘이 존재하는데, AWS에서는 이게 네 가지에 대한 레시피 유형이 있습니다. 유저 퍼스널라이제이션, 그리고 퍼스널라이즈드 랭킹, 그리고 릴레이트 아이템, 그리고 작년에 새로 나온 유저 세그멘테이션. 거기에 이제 10개의 레시피가 지금 위에 이제 빌트인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레시피를 리스트를 쭉 보시면 현재 이제 19개 빌트인 레시피를 모두 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높은 성능의 모델 생성을 위한 이제 파라미터 최적화나 그리고 AutoML을 통해 가지고 알고리즘 자동 선택 기능 역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레시피 중에 어떤 레시피가 우리의 상황에서 좋을지 모를 때는 이제 가장 뭐 좋은 성능 가진 알고리즘을 AutoML로 선택하시거나, 그것도 잘 모르겠다 그럴 때는 유저 퍼스널라이제이션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작년에 이제 추가된 이 AWS 어피니티와 이제 그 아이템 어트리뷰트에 대한 이를 제공을 하는데요. 이는 이제 네 번째에 해당하는 이제 레시피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질문도 잠깐 있는데 어떤 거를 시작을 하면 좋겠냐, 뭐 이런 질문인데요.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유저 퍼스널라이즈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그 값이 어떻게 기준이 될지 높은 건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추천 결과에 대한 베이스라인이 필요하니까 베이스라인에서는 이 파퓰레이터티 그 카운터나 아니면은 심리즈 같은 레시피를 먼저 사용해 보신 후에 그리고 유저 퍼스널라이제이션 레시피를 적용하셔 가지고 비교를 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유저 퍼스널라이제이션 레시피는 모든 개인화된 추천 시나리오에 좀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이런 영화를 좋아할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두 번째는 유사 제품 카탈로그 페이지를 구성할 때는 시밀러 아이템 레시피를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인터랙션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주어진 아이템과 유사 항목을 추천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상품을 본 고객은 역시 똑같이 이 상품도 보았다, 뭐 이런 예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퍼스널라이즈 랭킹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관심 있어 할 만한 어떤 제품 순위에 따라 가지고 페이지를 구성할 때, 재구성할 때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특정 사용자에 대해 가지고 다시 순위가 매겨지는 그런 추천 항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것도 모르겠고 그냥 단순히 가장 인기 있는 항목에 대한 추천이 필요하다 싶을 때는 파퓰레이터 카운트 레시피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용자에게 뭐 동일한 인기 아이템이 이제 반환되겠죠. 그럼 이제 레시피별에서 가장 이제 많이 사용하고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이제 유저 퍼스널라이제이션에 대한 이제 사례에 대해서 알고리즘을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계층적 반복 신경망이라고 해 가지고 HRNN이라고 하는 이 알고리즘은
아마존 AI에서 이제 논문에서 이렇게 발표한 알고리즘인데요. 쉽게 뭐 세션 레벨과 이 유저 레벨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실제 사람들이 특정 상품을 보다가 마음이 바뀌어 다른 상품을 검색했을 때 세션을 반영한 적절한 추천을 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뭐 시계를 검색했는데 오늘 아침에 급하게 인제 업무용 뭐 랩탑 구매를 검색을 바꿨다. 이런 경우 과거 시계를 많이 검색하긴 했지만 현재는 인제 랩탑이나 노트북에 대한 추천 페이지를 노출을 시켜야겠죠. 예, 그런 경우에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오늘 웨비나 워크숍에서 이 유저 퍼스널라이제이션 레시피를 사용해서 워크숍 및 그리고 트레이닝을 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레시피는 이제 별도의 차지 없이 2시간마다 자동적으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된다는 거 안내 드리겠습니다. AWS 아이템 어피니티는 이제 영화나 뭐 노래 또는 이렇게 제품과 같은 어떤 개별 항목에 대해서 관심을 기반으로 사용자를 식별하는 데 반해서 아이템 어트리뷰트, 속성이죠. 그래서 장르나 아니면 가격대와 같은 관심이 있는 속성을 기반으로 사용자를 식별하는 점,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아이템 데이터가 보통 이제 필수 입력 데이터 항목이라는 점과 그리고 앞에 하고 좀 다른 점은 데이터셋과 다른 점은 제이슨 포맷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점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성능에 대해 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화면에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파란색, 그리고 인퍼런스 인풋이 녹색, 그리고 컴페어 투 인퍼런스 아웃풋이 주황색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짐작이 가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명의 사용자가 있고 각각 10개의 상호작용이 있는 경우 이게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상호작용은 이렇게 타임 스탬프를 기반으로 가장 오래된 것부터 최신 순으로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왼쪽이 올드, 오른쪽이 뭐 뉴라고 보시면 되는데 퍼스널라이즈는 이렇게 90%의 사용자, 파란색 원이죠. 이 모든 상호작용 데이터를 사용해 가지고 솔루션 버전을 트레이닝하고 훈련하고 나머지 10%를 평가에 사용하게 됩니다. 다시 나머지 10%의 각 사용자에 대한 상호작용 데이터에 다시 90% 녹색이 되겠죠. 이게 훈련된 모델에 대한 호출에 대해서 이제 입력으로 다시 사용이 되고 그 나머지인 테스트의 나머지 이제 주황색이 되겠죠. 그 10%는 이제 모델에서 생성된 출력과 비교돼서 평가 매트릭을 계산하는 데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능 평가 지표 매트릭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들여다볼게요. 네, 솔루션의 어떤 트레이닝이 끝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솔루션, 이 모델이 성능이 도대체 얼마나 좋은 건지 매우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이 디테일한 평가를 위한 다양한 지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측에서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이런 매트릭들을 활용해 가지고 모델의 성능을 평가한다고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는 수치가 높을수록 좋은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여기 있는 이 설명을 좀 보셔도 이게 직관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프리시즌에 관련된 이 매트릭은 추천 모델이 뭐 5개를 추천을 했다 하면은 그 5개 중에서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2개를 맞췄다. 3개는 이제 빨간색은 못 맞췄다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그럼 5개 중에서 2개를 맞췄기 때문에 근데 5분의 2 해가지고 0.4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아이템 개수 분의 뭐 실제 테스트 데이터와 일치하는 추천 아이템의 개수를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면 레시프로콜 랭킹은
우선순위를 고려한 평가 기준에서 사용을 하는데요. 예, 순서를 따진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뒤는 또 안 따집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 지표는 가장 높은 순위의 단일 권장 사항에 관심이 있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뭐 구글 검색을 하는데 뒷페이지에 나오는 결과물 같은 걸 잘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네, 처음 순위에 나오는 것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5개에 대한 리스트 중에서 네, 5개에 대한 리스트 중에서 두 번째에 대해서 아이템이 이제 나왔잖아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2분의 1, 두 번째에서 나왔기 때문에 2분의 1,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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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의 1, 여기 좀 페이지가 넘어왔네요. 네, 2분의 1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러고 보면은 이제 분자가 1이 되겠죠? 예. 그게 언제 나왔는지. 근데 2분의 1에 해당하니까 0.5.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럼 간단하게, 레시프로컬 랭킹에 대해 가지고 유저 3명이 에 대한 사용자에서 각각 다른 추천 컨텐츠 항목을 제공했을 경우 한다고 하면 사용자 1은 얼마가 될까요? 네 번째에 나왔으니까 4분의 1이 되고 유저 2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나왔으니까 1분의 1이 돼서 1이 되고 유저 세 번째는 2분의 1이 되겠죠. 네. 그래서 항상 이게 분자가 1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민 레시프로컬 랭킹은 평균값이니까 다시 3으로 나누면 0.25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가장 상위의 컨텐츠의 위치만을 고려해가지고 계산하니까 가장 관련성 있는 컨텐츠가 얼마나 상위에 올라가 있는지 그럴 때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생성된 솔루션을 활용하려면 이제 배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캠페인이라고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솔루션이 완성되면 이를 배포하는 캠페인을 생성해서 추천 서비스에 활용하게 됩니다. 캠페인은 결국 API 형태로 애플리케이션 단에서 호출하여 사용할 것인데요. 초당 요청할 최소 트랜잭션 단위, 예, 다들 아시죠? TPS라는 거. 여기에서 설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 TPS가 더 높은 것을 기준으로 비용이 청구되니까 비용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발 단계에서는 과도하게 이 TPS에 대한 설정을 프로비저닝 하지 않는 것을 중요합니다. 프로덕션에서는 이제 그 TPS 값을 조정해서 올려주면 되겠죠. 우측에 보이시는 얘는 AWS CLI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것과 그리고 파이썬 보토3를 사용한 예시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크리에이트 캠페인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파라미터로 뭐 네임이나 아니면 솔루션에 대한 ARN 쓰고 그리고 여기 미니멈 프로비전 TPS 1로 하시잖아요. 이렇게 작게 뭐 10 정도 이렇게 이하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대 500까지 이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캠페인은 솔루션의 그 버전 업데이트에 따라가 이제 자동이나 수동 배포 방식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스테이트가 액티브 되면은 바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캠페인에 대한 결과는 뭐 예를 들어 해당 사용자의 아이디를 넣게 되면 상위 25개의 아이템을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유저 인터페이스 단에서 바로 웹사이트에서 바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캠페인의 활용인데요. 캠페인 생성이 완료가 되면 실제 어플리케이션에서 API 호출을 해서 사용을 해야겠죠. 이때 사용하시는 솔루션의 레시피에 따라 가지고 호출하는 AP가 다른데요. 유사 아이템 추천이나 사용자 개인화를 위해서는 get recommendation API를 그리고 특정 사용자의 맞춤화된 순위로 추천 항목 리스트를 얻기 위해서는 get personalized ranking API를 사용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세분화를 위한 유저 세그멘테이션이죠. 이때는 이제 get 배치 세그멘테이션 잡에 해당하는 API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기억하실 건 API 요구사항입니다. 어떤 필드가 필수인지 보는 게 중요합니다. 당연히 이제 related 아이템에서는 아이템에 대한 유사 항목이기 때문에 아이템이 필수고 또 사용자 퍼스널레이션에서는 이 유저 아이디가 필수가 됩니다.
물론 퍼스널라이즈 랭킹에서도 유저 아이디가 필수가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인퍼런스 추론 중에 리얼타임 방식 추천해서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 앞에서 get recommendation이나 get personalization ranking API를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이제 솔루션이 만들어지면 여러분들이 이를 캠페인을 다시 만들게 되겠죠. 이 캠페인에 그러면 API 호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런 API를 호출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실시간 리얼타임이기 때문에 뭐 싱크로너스, 즉 동기 방식으로 처리가 되고 이때 반드시 보시는 것 같이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이벤트 트리커 같은 경우는 유저 퍼스널라이제이션과 퍼스널라이즈드 랭킹 레시피에서만 사용을 하는데요. 이때는 이제 실시간 추천 데이터를 풋 이벤트를 통해서 전송하게 됩니다. 오늘 데모에서 같이 해보실 거예요. 아울러 이제 정적, 동적 필터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퍼스널라이제이션에서는 이제 필터식이라는 자체 DSL이라고 하는 걸 사용해가지고 권장 사항에 대한 집합에 포함을 하거나 인클루드 하거나 익스클루드 하거나 배제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장르는 제외를 하고 그리고 아이템에 대해서 나타나기를 원한다. 이런 거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이제 필터를 사용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인퍼런스 배치 추천 방식입니다. 이제 비동기식으로 활용이 되는데요. 그 일괄 워크플로우를 사용해서 실시간 업데이트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대규모 데이터셋에서 권장 사항을 가져올 때 사용합니다. 역시 솔루션이 만들어지면 배치 인퍼런스 잡을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S3를 통해 가지고 인풋 또는 아웃풋 그리고 create batch inference 잡 API를 사용해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고 캠페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정적 필터에 대해서만 지원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워크숍을 들어가기 앞서 간단하게 전체 아키텍처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AWS 글루 데이터 브루를 사용해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될 텐데요. 이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래픽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손쉽게 데이터를 가공하고 가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퍼스널라이제이션 추천에 필요한 모델 구축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우측에 워크샵에 대한 URI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들어가시면 바로 접속이 가능하실 거예요. 전체 메뉴는 이제 워크샵에 대한 이제 소개 좀 드리고 그리고 실습 환경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보실 거고 그리고 또 이제 개인화 추천 모델을 만들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 프론트엔드 이 리액트를 통해 가지고 전체 구성하는 것들 해볼 겁니다. 그리고 이벤트 트리커를 통해 가지고 실시간 추천을 만들기를 해보고 그 배치 추천 리스트를 통해서 해볼 건데요. 사용자 행동 데이터에 대해 가지고 처리를 하는 점 그리고 또 실시간으로 이렇게 흘러들어오는 사용자의 이벤트를 스팀으로 받아서 이를 퍼스널라이제이션 이벤트 트래커를 통해 가지고 한다는 점 그리고 또 사용자 행동 데이터에서 뭐 구매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 뭐 필터링을 해가지고 해당 사용자에게 뭐 아마존 퍼스널라이제이드 뭐 배치 인퍼런스 잡을 통해 가지고 추천되는 영화 리스트들을 로그인 화면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는 실습을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퍼스널라이즈 레퍼런스인데요. 이 레퍼런스는 이제 한 그 4가지 정도를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보이는 퍼스널라이즈 업데이트 이론에서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더 심화하게 어떤 신규 기능들이 올라왔고 이런 것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준비를 한 거고요. 심화 이론의 두 번째 심화 이론은 아마존 퍼스널라이즈에서 중요한 레시피에 대해 가지고 딥다이브하게 좀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오늘 다루진 않았지만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옵션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한 그런 옵션 값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좀 더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뭐 권장을 처음에 하는 걸 권장드리진 않지만 이제 미세하게 조정하고 싶을 때 그 의미가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음 그때 좀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퍼스널라이즈 기반의 이제 실시간 추천 사이트 만들기는 이제 오늘 해볼 워크숍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퍼스널라이즈 이머전 데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거는 온리 이제 퍼스널라이즈에 대해서만 좀 더 심화하고 싶다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준비를 이론을 말씀드렸고, 이제 바로 이어서 저와 함께 이제 실습을 같이 해보실 예정입니다. 오늘 실습의 경우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이게 발생하는 금액은 이제 과금이 된다는 점, 당월에 과금이 된다는 점 미리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 대신 이 웨비나 종료 후에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실습 비용 크레딧으로 50불 정도를 추가로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등록하신 이메일 계정으로 4월 중에 발송을 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워크숍에 좀 참석하셔가지고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럼 저희들이 그 첫 번째 실습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기 사이트에 좀 들어가서 같이 좀 보기 전에 이 실습 환경 구성을 좀 바꾸기 위해 가지고 잠시 브레이킹 타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론 시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는 다시 좀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